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죠? 네. 이제 지난번에 또 불을 너무 많이 치갖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빨리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앞에 부분 설명을 안 하고 그때 막 시간이 확 넘어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예,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균에 의한 청정에 대해서 도, 비도, 직연 청정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우리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생멸의 지혜,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명상의 지혜, 두 번째가 생멸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생멸의 지혜 전반부까지를 우리는 도비도 직연 청정이라 한다.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이제 명상에 대한 지혜가 물이 익어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본격적으로 무상이나 고는 무아를 통찰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서 뭡니까? 반드시는 물론 아니다. 근데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를 한 사람한테는 경계가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본삼매를 체험하고 윗바사나 수행으로 대상을 바꾼 사람한테는 거의 백발백중, 그것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우리는 그러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를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도비도 직연 청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의 지혜는 명상이라는 우리 문자 뜻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명상이라 하죠. 한 주제에 대해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걸 명상이라 합니다. 그 명상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그 원어로는 삼마사나인데 실제로 한글로 명상이라는 뜻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우리는 19장에서 지속적으로 보니까 18장에서는 견청정이라 해서요. 나라는 참나의 진한이 대한이 하는 실체가 있는 걸로 관찰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견청정이 아니다. 사견이 사땡견해가 생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뭡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그렇게 해체해서 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견청정의 그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우리는 뭡니까? 19장이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법이 모두 조건 발생이라는 거. 우리 24가지 조건을 이해함으로 해서 삼세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은 이제 나라는 대상인데, 그 나라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나를 물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관찰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몸뚱이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요거는 우리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좀 가서 있잖아요. 그 242쪽입니다. 그죠? 242쪽에 보면은 물질의 7개조를 통한 명상 해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나라는 내 몸뚱이, 쉽게 말해서 내 몸뚱이로 보면 됩니다. 그죠? 내 몸뚱이를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재생인식으로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것, 버린다는 것은 맨 마지막 죽음의 단계.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한 일생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 관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 등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로 해서 14가지로 또 지금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4가지로 나눠보는 게 뭡니까? 그 47쪽에 보면은, 47번입니다. 그 47번에 취하고 버림으로서는, 그죠? 그 100년을 한정해가지고, 그죠? 뭡니까? 취한다는 것은 재생연결이고, 버린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수행자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100년을 한정한 뒤, 요즘 100세 인생, 이게 다 청론에서 나왔어요. 그죠? 벌써 그죠? 한 1600년 전에 100세 인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년을 한정한 뒤 상가로들에 대한 3가지 특성을 제기한다. 어떻게?
자, 이 시행에 속하는 모든 상카르들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이유에서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기 때문이고, 변하기 때문이고, 뭡니까? 잠시뿐이고, 항상함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명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일어난 상카라들은 머무는 없고, 머무는 상카라들은 늙음으로 고통받고, 늙음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핍박받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움의 기지이고, 행복과 반대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하다고 관찰했죠, 그죠?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서는 뭡니까? 괴로움이다라고 관찰한 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모아가 되겠죠, 그죠? 일어난 상카라들은 머물며 이르지 말고, 머물며 이른 것은 늙지 말고, 늙음에 이른 것은 무너지지 말라고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공하다. 그러므로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아와 반대되기 때문에 무아이다. 됐죠, 그죠? 우리 100년을 딱 한정해서 봐도 100년을 살고 죽었다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무상이고 100년을 살고 죽었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또 죽음이 왜 괴로움이냐고 또 달아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제가 또라이인지 내가 또라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살다가 우리가 만일 이게 진짜 참나가 있다면 죽지 말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야 영원히 살아야 그게 참나죠. 근데 100년 살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거를 갖고 어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취하고 버림으로써 이제 우리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취하는 것은 재생의 의식이 일어나는 것, 버림은 죽음의 마음으로 죽는 것. 이렇게 백시행생을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 전체 단위로 봐도 무상고 무하다는 겁니다. 내 몸뚱이는, 나를 무상하고 있는 물질은. 그렇다는 건데,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각 단계에서 늙는 것이 사라지는 것 따라, 이제 백시행생을 점점 세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로 14단계로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수행자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100년을 한정하여 물질에 대해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그 다음에는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을 제기한다. 여기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단계에 따라 늙은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세 가지 특성은 뭡니까? 예, 무상, 고, 무아. 그렇게 우리가 비파사나는 뭘 관찰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 고, 무아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앞에 견청정에서도 결국 귀결은 무상, 고, 무아였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이제 여기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에 와서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파사나의 지혜는 무상, 고, 무아입니다. 그럼 여러 주석서 문에서 어떤 게 위파사냐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는 것, 그거를 위파사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단계로 한정하여, 그래서 이렇게 1, 어떻게 합니다. 49분입니다. 어떻게? 1, 100년을 첫 번째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자꾸 끊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33년, 그 다음 중간은 34년, 그 다음은 34년. 자, 이렇게 끊어봅니다. 자, 이렇게 끊어봐도 무상고 무아는 각별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단계를 한정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물질은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속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중간 단계 34년도 중간 단계에서 일어난 물질은 그곳에서 멸하지 단 하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이렇게 됩니다. 예, 무상한데 왜 괴로움이나 이거 갖고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부처님이나 큰 스님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스님들이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도 해도 너무나 많이 했겠죠, 그죠? 무상한데 왜 괴로움입니까? 무상하면 괴로움입니다. 이러면 뭐라 달라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즐거운 거는 무상에서 팍
바뀌면 괴로움이죠. 맞죠? 그래서 무상한 거는 괴로움입니다. 맞죠? 그럼 뭡니까?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키면은 괴로운 거는 바뀌면 뭡니까? 어머야, 즐거움이죠. 어머야, 무상한데 즐거움 아니냐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래 했을까요? 그러면 뭘 한다 했어요. 더,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맞습니다. 그죠? 괴로움이 바뀌면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또 바뀌면 괴로움이다. 그러면, 그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괴로움은 바뀌면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노래하겠죠? 그럼 뭡니까?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그런데, 그 즐거운 것은 바뀌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무한속으로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100번 즐겁다가 한 번 괴로우면 그거는 괴로움입니다. 맞죠? 궤변이 아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죠? 천상에 1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죠? 즐겁다가, 100년 즐겁다는 말은 뭡니까? 100년 뒤에 탁 죽으면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으로 기결됩니다. 궤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하고 사리부타 존자 같은 분들이 옛날에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요건 제가 다 잡아넣은 이야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100년을 33년, 34년, 33년 세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100년을 10단계로 나눕니다. 그죠? 그죠? 처음에 10년, 20년, 30년 그래서 해서, 그죠? 이걸 처음에 그걸 다시 열인 10개조. 참 이거 우리가 좀 특징을 잘 해놨어요. 어릴 때는 10살까지는 열이잖아. 그죠? 그 열인 10개조. 뛰노는 10개조. 맞죠? 그죠? 11살 때부터 뭡니까? 20살 때까지는, 그죠? 뭐가 그리 좋은지, 그죠? 예, 뭔가 그걸 다 돌아다니고. 그럼 아름다운 10개조. 맞죠? 20대 되면 아름다운 질로 가꾸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찬 10개조. 30대는, 그죠? 힘차게 먹는 거죠? 예, 세상 끝나는 줄 모르고, 그죠? 확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40대 되면 좀 맞출 만큼 맞춰보고 하면 지혜가 팍 늘죠. 그죠? 지혜로운 10개조. 그 다음에 뭡니까? 엄마야, 이제 50살 때부터는 줄어드는 10개조. 그죠? 50대 많아요, 우리. 그죠? 예, 그렇죠? 이제 60대 되면 뭡니까? 앞으로 꾸부정한 10개조.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꾸부정하다가 뭡니까? 이제 70살 되면 9번 10개조. 요새는 워낙 잘 가꾸니까 70대도 멀쩡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노망의 10개조. 제일 금단한 기기잖아요. 치매. 그죠? 80살 넘어가면 한국 사람들 거의 치매 걸려요. 그죠? 인도 카레 있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무슨 황이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강황. 그게 치매 예방에, 인도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우리나라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 왠가 뭐,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카레를 있잖아요. 캡슐로 만들어갖고, 그걸 하는데 우리 그 낸시 버부님이 있잖아요. 자기가 먹으면 좋더라고 했잖아요. 들어오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10개씩 사다 주갖고요. 처치고 올랐는데 죽겠어요, 지금. 고맙기도 한데, 그죠? 그래서 묵기는 늘 챙겨 먹어요. 근데 그걸 어느 새우도 다 챙겨 먹어요. 한 병을 하루에 6개씩 챙겨 먹어도 한 병을 다 챙겨 먹으려면 그건 한 달 넘게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뭔 이야기가 되겠노? 노망 어쩌고 나면 지금 겁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누워있는 10개조. 어이구, 그죠? 무시해, 그죠? 예. 그래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이제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 됐죠, 그죠? 그 10년을, 그 100년을 10년씩 10단계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51번에서는 그 뭡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 그죠? 예, 52번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물질은 단 하나도 없다. 이제 그래서 무상하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10개조를 통해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세가탄 제간 1한 100년을 5년씩 20%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이 해서 살펴보면은 54번입니다. 자, 첫 번째 5년 사이에 생긴 물질은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것이 두 번째 5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관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55번에는 이와 같이 20부분으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제가 했잖아요. 다시 뭡니까? 4년씩 25부분으로. 이러지 말고 빨리 넘어가 버리지, 그죠? 어쨌든 그죠? 인도 사람들 특기입니다, 이게. 하나씩 야옹야옹 있잖아요, 그죠? 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년씩 30부분을, 그 다음에 6번은 뭡니까? 2년씩 50부분을 만들고, 그럼 7번은 뭡니까? 1년씩 100부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년을 3부분으로 우기철, 겨울철, 여름철.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보면 되는데, 그죠? 저 인도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뭔 걸 몰라요. 예. 겨울도 영하로 내려가는데 이걸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기철의 넉 달 동안 생긴 물질은 그곳에서 멸하고, 겨울철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하다. 50철은 이제 9번째로 뭡니까? 57번에서는요. 자, 1년을 6부분으로 만들어서 우기철, 가을, 겨울, 추운 계절, 봄, 여름. 됐죠? 여기서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영하 10도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옮길 게 없어갖고 겨울이라 옮겼어요. 그렇게 6단계로 1년을 6단계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을 이제 그 상현 하현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현 하현으로 그 58번에서는 이와 같이 제거한데 그 다음에 상현과 하현으로 재개한됐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에서는 뭡니까? 밤과 낮으로.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밤과 낮을 아침 등 6부분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뭡니까? 우리 뭡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6단계로.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했군요. 이제 61번에서는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나고, 앞을 보고, 돌아보고, 구부리고, 펴는 것. 이제 그 동작을 6단계로 나눠서 이제 우리 움직임을 6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 뒤로 물러나는 것, 앞으로 보는 것, 돌아보는 것, 구부리는 것, 펴는 것. 우리 몸의 동작을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이게 뭡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뭡니까? 나아갈 때 생긴 물질은 물러나올 때는 그것이 물러나올 때까지 그죠? 살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찰나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무상을 여기서는 찰나생 찰나멸로 지속적으로 관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62번에서는 한 걸음을 뭡니까? 전체 6단계로 이제 이것이 우리 뭡니까? 특히 우리 저 미얀마에서도 그 몸의 동작 있잖아요. 몸의 동작을 관찰하는 것은 이거를 기울점으로 지금도 그 미얀마에서 언어센터하고 거기서는 이거를 주로 많이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뭡니까? 6단계로 우리 내딛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옆으로 피하고 내리고 딛고 눌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이거 야간 정숙 보행할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와,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병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만, 그죠? 이거 그냥 가는 걸 보니까 6단계로 나눠보는 거죠? 그런 게 뭡니까? 예.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옆에 뭐 걸리는 거 피하고, 내리고, 딛고, 눌리고. 됐죠? 그죠?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죠? 야간 정숙 보행 맞죠? 총만 들면 거죠? 실제로 하면 미얀마에 가면 뭐 참매 센터인가? 참매 말고 비슷한 또 센터가 하나 있죠. 참매 말고 또 어디지? 거기서 이거를 강조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자기가 하는 동작을 전부 다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래서 이제 63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들어 올린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발을 들어 올리는 거. 방금 제가 한 거죠,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64번은 뭡니까? 여기서 들어 올릴 때는 땅 요소와 물 요소의 두 가지는 부수적이고 약하며 나머지 두 요소는 이제 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불과 바람의 요소가 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같이 발을 앞으로 옮기고 옆으로 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내려올 때는 뭡니까?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부수적이고 뭡니까? 물의 요소와 땅 요소와 물의 요소가 이제 그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부분을 만든 뒤 그에 따라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 즉 무상고무화를 제기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떻게? 자, 이와 같이 숙고한다. 들어 올릴 때 생긴 근본 물질과 그로부터 파생된 물질인 법들은 모두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앞으로 옮길 때 이러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말 그대로죠. 이 우리 찰나의 연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찰나와 상속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한 찰나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사라지고 다음 찰나의 동작은 또 거기서 일어나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라지고 그 찰나생 찰나멸이 상속되는 것,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다. 나라는 물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관찰한다는 건데요. 요새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여기 막 비유를 들어놨는데요. 이런 비유 필요 없어요. 요즘 전기 갖고 설명하면 되죠. 그죠? 전기를 우리 켜놓으면 가만히 갔지만 이걸 뭡니까? 1초에 60번이나 일어나고 멸하고 사라지는 거를 거듭하잖아요. 이거 워낙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멸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보이지만, 그죠? 이거는 1초에 60번 깜빡깜빡 거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그죠? 이렇게 100년에서 점점 해서 뭡니까? 한 다리 한 동작 하는 거 다 하는 걸 뭡니까? 이렇게 우리 물질적인 현상은 전부 뭡니까? 무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관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66번에서는 뭡니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미바 됩니다. 이 비유는 뭐라 하면 됩니까? 전기불로 하면 끝납니다. 요새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 그거 한 거고, 그죠? 그래서 67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적용입니다. 적용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이제 68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단계에서 늙은 것, 254쪽입니다. 그죠? 251쪽이네. 그죠?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물질의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다시 그 물질을 분석하여 음식에서 생긴 물질 등으로 네 부분을 만들어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도 그렇고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물질이 생기는 원인을 항상 네 가지로 꼽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했죠.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 그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요새 말하면 DNA 구조로 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 인간으로 눈, 귀, 코, 혀, 몸을 이런 형태로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날 업이 있잖아요. 발동, 작동을 해서 태어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최초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을 최초의 음업에 속에서 딱 재생식이 일어날 때 업에서 생긴 물질은 70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0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토대가 되는 심장 토대. 이 각각에 대해서 10가지입니다. 왜 10가지가 됩니까? 우리가 깔라빠가 생기려면은 8가지 뭡니까? 우리 뭡니까? 그걸 뭐라 알미니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분리할 수 없는 물질 8가지는 항상 한 개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 법은 내서요.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그 다음에 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요 8가지에다가 뭐가 더 붙어야 됩니까? 눈의 감성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죽은 물질입니까? 사람 물질입니까? 사람 물질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 몸의 물질적 생명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10가지가 붙습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귀의 뭡니까? 이 깔라빠도 똑같이 해서 10가지입니다. 귀의 깔라빠는 앞에 8가지에다가 귀의 감성에다가 뭡니까? 우리 심장 토대 있잖아요. 심장 토대 여기 붙어가지고 각각의 10가지가 됩니다. 아, 심장 토대 가지고 왔지. 죄송합니다. 생명기능.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헷갈렸어요. 이해 다 됐죠, 그죠? 나 이해 안 되는데 그만합니다.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적어도 10번, 20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뭡니까? 예, 그죠? 영화 보고, 그죠? 슬픈 영화를 봤다, 뭡니까? 눈물이 쫙 나죠? 왜 눈물이 나요? 영화 봤는데 마음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물질로 표현되죠? 아닙니까? 아, 존경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당연하죠. 그죠? 이 먹으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쫙 분해되고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아미노산으로 쫙 해서 그죠? 쫙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자연계에 있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햇빛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그 온도는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비타민 T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온도가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물질을 그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이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일 먼저 음식에서 생긴 물질부터 들고 있습니다. 자,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굶주림과 포만을 통해서 분해진다. 맞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굶주림 때 생긴 물질은 마르고 생기 같다. 이건 나 잘 모르겠어요. 바싹 마른 그루트기와 같고 숯바구니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윤기가 없고 꼴이 상합다. 그죠? 포만할 때 생긴 물질은 포동포동하고 정말 나 그렇게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활기차고 연하고 윤기가 있고 촉감이 좋다. 그런 이것을 파악한 뒤 굶주림 때 생긴 물질은 포만한 시점에 이르르지 않고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여기서 관점은 뭡니까? 무상이다. 이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되죠? 앞에서 우리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여기서 뭡니까? 업에서 생긴 여기서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물질도 무상하고 그게 결론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포만할 때 생긴 물질은 굶주린 시점에 이르지 않고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상하고 결론이고 무하다. 결론은 항상 이렇게 납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차고 더움을 통해서 분해진다. 맞죠? 우리 외부 온도가 차지면 뭡니까? 벌써 물질이 오그라들고, 그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운 때 생긴 물질은 마르고 생기가 같고 추하다. 차가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포동포동하고 활기차고 윤기가 있다. 그는 이것을 파악한 뒤 더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차가운 시점에 이르지 않고 여기서 멸한다. 차가운 때는 생긴 물질은 더운 시점에 이르지 않고 여기서 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상이요 괴로움이며 무하며 라고 세 가지 특성을 제공한다. 똑같이 해서 업에서 생긴 물질은 감각장소라 불리는 문을 통해서 분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눈, 코, 혀, 몸 이런 거는 우리 업에서 생긴 거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DNA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눈과 몸과 성의 시분소로 30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고, 그죠? 왜 30가지가 되었어요? 눈 하면은 눈의 깔아봐 10가지를 했죠? 그죠?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눈의 감성, 뭡니까? 생명기능.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0가지가 해서 30가지가 된 겁니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서 생긴 24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이건 왜 24가지입니까? 3, 8, 24입니다. 됐죠? 온도에서 생긴 이 각각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서 모두 54가지 물질들이 있다 했습니다. 귀와 코와 혀의 문에서도 그와 같다 했습니다. 54가지씩입니다. 몸의 문에서는 몸과 성의 시분소로 30가지 물질과 온도등에 생긴 24가지 물질로 모두 44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렇죠? 몸에는 몸과 성이 있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에는 눈, 귀, 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44가지를 했고요. 만호의 문에서는 심장, 토대, 몸, 성의 시분소로 30가지 물질의 온도에서 생긴 24가지 물질로 54가지 물질이 다 되죠. 우리 심장, 토대는 뭡니까? 우리 만호가 일어나게 하는 물질적 장소로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심장, 토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심장, 토대의 시분소, 성의 시분소,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몸의 일부분이니까, 그죠? 예, 몸의 시분소.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54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 모든 물질을 파악한 뒤, 눈의 문에서 생긴 물질은 귀의 문에 이르지 않고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귀의 문에서 생긴 물질은 코의 문에 등등등 해서 뭡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기뻐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기뻐할 때 생긴 물질은 윤기가 있고 연하고 활기차고 촉감이 좋다. 슬퍼할 때 생긴 물질은 마르고 생기가 없고 추하다. 그런 이것을 파악한 뒤 기뻐할 때 생긴 물질은
설파하는 시점에 이르지 않고 오직 여기서 멸한다. 설파할 때 생긴 물질은 기뻐하는 시점에 이르지 않고 오직 여기서 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으로 뭐다. 여기서는 지금 초점을 전부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명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그러므로 무상이고 그거 뭐다. 항상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걸 합니다. 71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파악한 뒤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할 때 다음의 뜻이 분명해진다. 생명, 신체, 즐거움, 괴로움은 단지 신속하고 순간만 머무는 하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84,000급을 사는 신일지라도 두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살지 못한다. 그렇죠. 죽을 때는 뭡니까? 죽으면 마음으로 땡 끝나버리면 뭡니까? 끝나버리면 그 시험 끝입니다. 됐죠? 죽으면 마음으로 땡 끝났는데 다음에 그 다음 마음까지 연결돼서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살지 못한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의 멸한 무더기들은 모두 같아. 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무너졌거나 미래에 무너질 무더기들은 그 중간 즉 현재 멸한 무더기들과 특징으로 다름이 없다.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은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겨난다.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은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와, 막, 마음이 멸하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고. 그럼 지금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백 명이 죽은데 막 세상에 수백억 명 무너질게요. 실제로 무너졌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뭡니까? 이거는 그죠?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란 그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인 뜻에서의 개념이다. 자, 무너진 무더기들은 어디에도 축적되지 않는다. 미래에도 축적은 없다. 현재 생긴 무더기들 역시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머문다. 생긴 법들이 무너지는 것은 예정된 것이다. 붕괴하는 법들은 과거의 것과 섞이지 않고 머문다. 무더기들은 볼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는 무너진 후에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허공의 번개처럼 생겼다가 멸할 뿐이다. 핵심은 여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일단 뻔합니다.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예? 저 스님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수백 건 떠드는데 또 이렇게 무상고 무하다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아이고. 그죠?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 보면은, 이게 다 뭐의 설명입니까? 우리 이쪽입니까? 물질이 지금 우리 46번 있잖아요. 46번에 거기 크게 7가지 나와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씩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지금 마음에서 생긴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46번에 7번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내 몸뿐만 아니고 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도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음식 등에서 생긴 물질의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하고 다시 이거는 밖에 있는 것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도 자연적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은 감각 기능을 가지지 않는 또 구라치네요. 바로 처음에 두 번째 말을 안 했으면 됐을 건데죠. 외부의 무정물을 했습니다. 됐죠? 철, 동, 주석, 납, 금, 은, 진주, 보석, 녹주석, 조가비, 대리석, 산호, 홍옥, 단백석, 흙, 돌, 바위, 풀, 나무, 덩굴 등 이 이루어질 때부터 생긴 물질이다. 이것은 그에게 아쇼카 나무의 새싹 등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이렇게 쓴다. 아쇼카 나무의 새싹의 물질은 처음엔 연분홍색이다. 2, 3일이 지나면 진한 분홍색이 된다. 그로부터 2, 3일이 더 지나면 어두운 분홍색이 된다. 그 다음엔 연한 새순의 색, 그 다음엔 자란 새순의 색, 그 다음엔 녹엽의 색, 그 다음엔 청엽의 색. 청엽의 색이 된 후로는 비슷한 물질의 상속이 계속되면서 1년이 되면 황엽이 되어 줄기로부터 끊어져서 떨어진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쇼카 나무 이파리 이제 잎사귀가 있잖아요. 처음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이걸 가지고 이제 그죠? 관찰하는데 그는 이것을 파악하여 75번입니다. 연분홍색일 때 생긴 물질은 진한 분홍색이 되는 시절에 이르르지 않고 멸한다.
진한 분홍색일 때 생긴 물질은 어두운 분홍색의 시점에 등등등등등 해서 뭡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 됐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물질을 7단계로서 나눠서 보더라도 그건 무상고 무하고 밖에 있는 자연의 무정물도 뭡니까? 예, 그거는 무상고 무하라고 이렇게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해서 7가지 방법으로 3가지 특성을 제거한 뒤, 제기한 뒤 상카르들을 명상한다. 됐죠? 결국 명상의 지혜에서 핵심은 뭡니까? 뭐라고 명상합니까? 무상고 무하라고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한다는 것은 앉아서 곰곰이 사유한다. 그 말이 딱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게 앉아서,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명상의 지혜라는, 하는데, 위파사나의 지혜라는 말을 안 붙이고 있잖아요. 명상의 지혜라는 데, 그죠? 앉아서 사유로서, 관찰로서, 그죠? 나라는 존재를 7단계로 나눠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0년으로 나눠서 100년 통틀어서 봐도 무상고 무하고, 이거를 33년, 34년, 33년으로 3단계로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10년씩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20년씩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25년씩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그죠? 예. 뭐, 1년씩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한 달을 봐도 무상고 무하고, 뭡니까? 상현, 하현, 보름씩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하루 나눠봐도 무상고 무하고, 그죠? 맨 마지막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눠봐도 이 6단계 매 순간이 전부 무상고무하다. 어디 그것만 그러냐? 내 밖에 있는 무정물질도 전부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이제 물질을 명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 명상의 지혜가 한데 물질을 명상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뭡니까? 정신을 7개를 통한 명상입니다. 76번입니다. 진학기를 좀 열심히 하지, 그죠? 그럼 정신을 7개를 하고 위에서 설한, 이건 앞에 45번입니다. 논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자, 깔라빠로서, 그죠? 그 다음에 쌍으로, 순간으로, 차제로, 사견을 버림으로써, 자만을 제거함으로써, 집착을 종식시킴으로써 이 7단계로, 아까 물질은 그런 식으로 7단계로 나눠서 봤죠, 그죠? 우리 이제 정신도 이런 식으로 7단계로 나눠서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깔라빠입니다. 여기서 깔라빠는 정신의 무덕입니다. 그래서 깔라빠는 물질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물이 지어 있으면 무리를 깔라빠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도 보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 영양소 이 7가지가 기본으로 뭉쳐져 갖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질을 깔라빠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존재할 때 뭡니까? 기본으로 깔라빠로 뭉쳐져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정신은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5가지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촉, 수, 상, 행, 식. 요 5가지를 정신의 깔라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5가지 등의 5가지 것들이 다 어떻게 깔라빠로 명상한다는 것은 여기 비구가 이와같이 숙고하는 것을 뜻한다. 머리털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르고 명상할 때 일어난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5가지 법들이 있다. 자, 몸털, 뇌, 앞에 우리 물질을 관찰할 때 3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전부 무상고 무아르고 명상할 때 일어난 그렇죠. 우리가 명상한다는 것은 우리 정신을 갖고 마음을 갖고 명상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갖고 명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정신의 무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다른 부분에 이르지 않고 바로 그 단계에서 바로 그 무리에서 마치 달군 냄비에 놓인 깨처럼 톡톡 소리를 내면서 무너진다. 그러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것은 청정의 주제에 따른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의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이걸 쓴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싱할리어로 된 여러 주석서 문헌들 있잖아요. 그게 적어도 부처님 당시로 보면 한 6, 700년, 그 1000년 가까이 전승되어 온 겁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뭔가 주제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죠? 청정의 주석이라는 그런 게 우리는 뭔가 모르죠. 뭐 싱할리어로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 청정의 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기에서는
우리 정신의 칠계조를 명상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78번은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이라는 그 주석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82번 밑에 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청정의 주소로 옮긴 미수띠 가타와 다음 문장에 나타나는 아리아암삭 가타 성자의 혈통에 관한 주석은 각각 싱알리오로 된 주석서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 여기서도 어쨌든 그죠 청정도론이라는 혹은 우리가 그죠 아타카타 문헌으로 부타고사 선생님 있잖아요. 아타카타 문헌들이 14개인가를 다 기존에 있던 싱알리오로 됐던 거, 그 다음 구전형에 있는 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팔리오로 주석서를 멋지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 뒤로는 아는새도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렸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모른다. 이야기하다가 그래 됐네, 그죠? 예. 그 싱알리오로 된 주석서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현존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이제, 비구가 앞에 47번에서 그죠? 처음에 설명한 취하고 버린 물질에 대해서 무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8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자의 계보,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우리죠, 마음의 7계조를, 정신의 7계조를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문헌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 처음에 본 청정의 주석,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은 무엇을 더 중시합니까? 두 번째는 성자의 계보의 주석, 이것을 더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두 번째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 요거를 더 권위가 있는 거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정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러나 78번입니다.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에서는 앞에서 설한 물질을 7계조로 물질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하면서 일어난 마음에 대해, 그렇죠? 우리 물질을 무상이다, 고다, 무아도 관찰할 때는 마음이 관찰하죠. 마음이 일어나서 그거를 관찰하고 사라지겠죠. 그럼 그 다음 마음이 뭡니까? 등무관념으로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무상고 무아라고 하면서 일어난 마음에 대해 그 다음의 마음으로 앞의 그 마음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명상한다. 이것이 그가 깔라프로 명상하는 것이다. 됐죠? 예. 근데 실제로 왜냐면 처음에 우리 청정의 주석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할 것 같은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관찰 못합니다. 마음은 앞에서 나와주죠. 물질보다 16배 더 빠르게 있죠.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16번이라고 면하고 사라진다 했습니다. 앞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찰나도 우리 보는 게 그만큼 어려도 되죠. 이것보다 16배 더 빠른 마음도 그것도 뭡니까? 깔라빠로 있잖아요. 그죠? 감각 접촉, 촉수, 상, 행식 이 5가지로 있잖아요. 함께 본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말로 하면 분명하고 멋지는데 거의 불가능으로 본다는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신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뒤에 일어난 마음이 앞에 일어난 마음을 본다. 예. 요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은 그럴 것 같죠, 그죠? 그죠?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난 5가지를 함께 본다. 이건 무리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한 마음이 일어나서 물질을 무상하다고 봤죠? 물질을 무상하다고 본 그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이 무상하다고 다시 본다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죠? 너무 쿨하게 쳤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도로 집중을 하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물질이 일어난 걸 보는 그죠? 촉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함께 본다 했잖아요. 정신으로 본다. 이거는 무리입니다. 나는 그걸 본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그 청정에 관한 주석, 성자의 계통에 관한 주석 이 2가지를 인용을 하고 2가지 다를 설명하고
두 번째 성자의 계통에 관한 출석에서 나온 정신을 관찰하는 이것이 정설로 본다는 겁니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한 마음이 일어나서 물질을, 우리는 무상고무하는 기니까 무상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물질을 무상하다고 보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이 이 앞에 마음을 무상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겠죠? 이제 마음은 16배 빠르지만요. 이건 딱 차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촉수, 상, 행식, 이 5가지 딱, 이거를 함께 본다, 동시에 본다. 이거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청정에 관한 주석인데, 이것보다는 성자의 계통하는 주석, 즉 한 마음이 일어나서 물질을 무상하다고 보면은 그 다음 마음이 앞에 그 마음도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것, 이거를 정설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그가 깔라프로 명상한 것이라고 썼다. 이것이 더 적절하다 되죠? 더 적절하다고 했어요. 와, 나는 앞에 게 더 적절하다. 그러면 해갖고 지금 청정도는, 그러니까 청정도는 세컨드 버전 이라고 하나 만들어내세요. 네? 자, 그러므로 나머지도 이 방법대로 설명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상어로, 순간으로 하는 것도 다 이 방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79번은 상으로입니다. 비구가 앞에서 설명한 뒤 취하고 버린 물질에 대해서 무상하고 결혼이고 무하라고 설명한 뒤 그 마음도 다음의 마음으로 무상하고 결혼 무하라고 관찰. 그럼 상으로 보는 거죠. 물질도 무상고 무하, 정신도 무상고 무하라고 그 다음 마음이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정신과 앞에 순간에 있었던 정신과 물질을 상으로 관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상으로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물질에 대해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앞에 이거는 물질을 7가지 관찰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업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에 대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명상한 뒤 그 마음에 대해서도 다음의 마음으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명상한다. 이것을 상으로 명상한다고 한다. 됐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비구가 취하고 버린 물질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명상한 뒤 그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마음으로, 세 번째 마음으로,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제 매 찰나에서 계속 나겠죠, 그죠? 꼭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그 마음을, 그 두 번째 마음이 또 무상하다고 관찰하고, 이 두 번째 마음을 세 번째 마음이 무상하다고 관찰하고, 세 번째 마음을 네 번째 마음이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뭡니까? 그 순간으로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순간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그 다음 순간의 마음이, 그 앞의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순간으로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이제 순간이 연속돼서 들어가면 이게 차례대로입니다. 81번입니다. 4번, 차제로. 취하고 버린 물질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명상한 뒤 그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마음으로, 두 번째 마음을 세 번째 마음으로, 세 번째를 네 번째로, 10번째를 11번째로, 이것도 무상하고 괴로움. 이렇게 해서 무한속으로 나겠죠? 그죠? 그래서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물질에 대해, 음색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온도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이거는 물질을 7개로 명상한 거기 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에 대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명상한 뒤 그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마음으로, 두 번째 마음을 세 번째 마음으로, 10번째를 11번째로, 이것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명상한데, 이와 같이 차저의 윗바상, 차저는 순서대로 이 말입니다. 그죠? 앞뒤, 차저대로 윗바상, 차저의 윗바상으로 온종일 명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10번째 마음까지 명상하면 물질의 명상 주제와 정신의 명상 주제에 숙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10번째에서 멈춰야 된다. 됐죠? 안 그러면 와, 재밌겠다. 맨날 요거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죠? 너무 죽을 때까지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건 아무짝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10번째로 끝쳐야 된다. 이렇게요. 그렇게 부타오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사견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집착을 종식시킴으로써 되었습니다. 사견, 자만,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무와 무상, 고와 연결됩니다. 이거 87분부터 한번 가봅시다. 87분 가보면은 그 결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상카라들을 무아라고 보는 자를 두고 사견을 제거했다고 한다. 됐죠? 그죠? 우리 무아라고 보면 사견을 제거되는 게, 불교에서 사견하면 뭡니까? 전부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있다는 걸 우리 법망경, 디가니까 첫 번째 법망경에서는 69가지 62견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아가 있다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무아를 보는 게 되면은 자아가 있다는 사견을 제거했다고, 무상하다고 보는 자를 두고 자만을 제거했다. 그렇죠? 잔뜩 그죠? 그다음에 그죠? 우리 집이 뭡니까? 돈 그죠? 비트코인 막 그죠? 500원 있다. 딱 있는데 뭡니까? 그 똥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이 확 없어져 버리죠. 비트코인 500원 있다 이럴 때는 뭡니까? 이렇게 딱 주다 그죠? 그 똥이다. 막상 화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무상하다 하면은 있은 자만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선생님 돈이 없어봐서 거기가 자만 끊긴다는데 그래서 쉽게 자만이 안 끊깁니다. 아이고 선생님 무지가 순진한 스님. 순진하게 봐주면 고맙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상하다고 보는 자를 두고 자문을 제거했다고 한다. 괴로움이라고 보는 자를 두고 집착을 종식한다. 맞죠, 그죠? 예, 괴로움이라고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그죠? 집착이 전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무상고 무아를 본다는 것은 다시 82번으로 갑니다. 사견을 버림으로써 봐야 되고요. 자만을 제거함으로써 봐야 되고, 집착을 종식시킴으로써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명상하는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설한 물질과 여기서 설한 정신을 이와 같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물질과 정신 이외에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중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인식을 버린다. 중생이라는 인식을 버린 마음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사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상인상 중요한 수라상 건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사상 사견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사견을 버린 마음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자만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만은 일어나지 않을 때 자만이 제거되었다고 한다. 자만이 제거된 마음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집착이 끝장났다고 한다. 이것이 청정의 주석에서 설한 것이다. 그러나 성자의 계보에 대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설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견을 버림으로써 자만을 제거함으로써 집착을 종식시킴으로써라는 마티카를 제쳐두고 이 방법을 제시하였다. 나는 윗바사나를 한다. 이것이 나의 윗바사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견이 제거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왜? 나라는 것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상카라들이 상카라들을 윗바사나하고 명상하고 구분하고 파하고 한정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견이 제거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윗바사나를 잘한다. 나는 즐겁게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만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상카라들이 상카라들을 윗바사나로 명상하고 한다 할 때는 또 자만이 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해서 나는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 라고 윗바사나를 즐기는 자에게 집착을 종식시켰다고 하지 않는다. 상카라들이 상카라들을 윗바사나하고 명상하고 구분하고 파악하고 한정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집착을 종식시켰다고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해서 이제 계속 이거 인용해 놓은 겁니다. 인용은 뭐에 대한 인용이겠어요? 성자의 계보에 대한 주석.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부타고사 선생님이 그거를 다 빨리 옮겨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 무상고 무아를 보물로 해서 87번이 결론입니다. 무아를 보물로 해서 사견을 제거하게 되고, 무상을 보물로 해서 자만을 제거하고, 괴로움을 보물로 해서 집착을 좀 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계속 여기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다 합치면 한 7, 8개 됩니다. 큰 타이틀만 있잖아요.
물질을 철계적으로 관찰하는, 앞에는 물질 정의를 갖고도 관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요것만 갖고 그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요것만 갖고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뭡니까? 물질을 7단계로 봐서 간 것 갖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면 지금 그 주석수 모론이나 뭐죠?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부타고사 선생님은 주석가입니다. 됐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그럼 정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금 봤듯이 7단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그래도 보면 그죠? 여러 가지 또 주석은 특히 뭡니까? 그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이라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시간리어로 되어 있다고 보는 이 주석을 가져와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걸 뭡니까? 빨리어로 딱 하면서 딱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18가지 중요한 비파사나라는 방법으로 뭡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 즉 정신물질 혹은 상카라들을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 18가지 중요한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89번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물질과 정신의 명상 주제에 숙달하게 된다. 이제 그는 무너짐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버림의 통찰지를 통해 모든 측면에서 얻게 될 18가지 중요한 비파사나의 일부분을 통찰하면서 과반대되는 법들을 버린다. 그래서 이제 무너짐의 관찰은 뭡니까? 무너짐의 관찰은 앞에 우리 그 뭡니까? 그 무너짐의 지혜 있었죠, 앞에, 그죠? 앞에는 그 뒤에 10가지 비파사나 지혜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무너짐의 지혜지, 그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버림의 통달지. 버림의 통달지는 안것, 조사, 버림 앞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 통달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앞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측면에서 얻게 될 18가지 중요한 비파사나의 여기서는 일부분을 통찰하는 데 있습니다. 전부 다를 통찰하는 것은 저 뒤에 뭡니까? 우리 본격적인 그죠? 행도지견 청정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높은 단계 그 본격적인 행도지견 청정에 갔어야 18개 이 뭡니까? 중요한 비파사나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분에 했습니다. 좀 있어 보면 왜 일부분이라는 걸 강조했는지 압니다. 일부분 여기다 동그라미 꼭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관찰하는 18가지 비파사나의 지혜는 그 일부분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로 뭐를 관찰하겠어요? 뭡니까? 여기서 그래요. 무상고 무아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마하라고 지금 이거 날로는 18가지 중요한 비파사나는 무상 관찰부터 시작된다. 이게 그죠? 그럼 요 1번부터 18번까지는 한번 우리 유한기 법은 대법원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8가지니까 그죠? 세 개씩 읽을까요? 네. 예. 18가지 중요한 비파사나란 무상의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통찰지이다. 1. 무상의 관찰을 닦으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2. 괴로움의 관찰을 닦으면서 행복이라는 인식을 버린다. 3. 무아의 관찰을 닦으면서 자아라는 인식을 버린다. 4. 염호의 관찰을 닦으면서 즐거움을 버린다. 5. 탐욕의 비판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탐욕을 버린다. 6. 소멸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일어남을 버린다. 7. 놓아버림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가짐을 버린다. 8. 부서짐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경고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9.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축척을 버린다. 10. 변함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항상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11. 표상이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표상을 버린다. 12. 원함 없음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원함을 버린다. 13. 공함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고집을 버린다. 14.
수승한 통찰지에 관한 법의 관찰을 닦으면서 실제를 인정하는 고집을 버린다. 15. 묘실직연을 닦으면서 미혹에서 생긴 고집을 버린다. 16. 위험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애착으로 인한 고집을 버린다. 17. 깊이 숙고함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깊이 숙고하지 않음을 버린다. 18. 물러섬에 대한 관찰을 닦으면서 숙박으로 인한 고집을 버린다. 예.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이 18가지 중요한 위파사나 가운데 이게 왜 중요한 위파사나입니까? 왜 이걸 인용했습니까? 이거는 빠티삼비다 마카라는 있잖아요. 무해해도라는 상자부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 수행 지침사랄 거예요. 예,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개가 해결이 된다고, 8개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8개가 뭐겠어요? 당연히 무상고 무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하에 관계되는 거 6가지. 그럼 2가지는 모든 위파사나 수행 초보 단계에서도 공통되는 것, 그걸 쓰면 되죠. 지금 읽어가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1번입니다. 이 가운데서 수행자는 이미 앞에서 무상 등 3가지 특성을 통해 상카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18가지 통찰지 가운데 무상고 무아에 대한 관찰은 이미 통찰했다. 됐죠? 그 1번, 2번, 3번은 통찰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무상의 관찰과 표상 없음에 대한 관찰, 이 두 법은 뜻은 같고 단어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빠티삼비다 마크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뒤에 보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3가지 해탈이 있죠? 무상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이렇게 했죠. 그죠? 그 가운데 무상해탈은 무상을 통찰해서 하는 해탈을 우리는 무상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무언해탈은 뭡니까? 고를 통찰해서 이제 실현한 해탈을 우리는 무언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통찰해서 실현한 해탈을 우리는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비담 길라잡에도 나오고, 그죠? 여기도 나오고, 자,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상, 무언, 공. 이 3가지는 무상고, 무아와 같은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도 이미 통찰하였다. 그럼 6개 해결됐어요. 그렇죠? 우리, 그죠? 명상의 지혜에서는 이렇게 이 6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14번. 수성한 통찰지에 관한 법의 위파사나는 모든 종류의 위파사나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 10가지 위파사나가 다 뭡니까? 수성한 통찰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전체 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실지견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 앞에 19번에서 이미 포함되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19장 우리 뭡니까? 페이지로 보면은 212페이지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한번 봅시다. 212페이지로 가면은 그 25번 문단 한번 보십시오. 25번 문단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삼세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얻은 지혜를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지로 한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 있는 그대로의 지혜, 바르게 봄이 이것을 조금 해야 돼.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지혜가 뭡니까? 뒤에 보면 예실지 해놨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뭡니까? 우리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에서도 이미 이거는 뭡니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 18가지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서도 이제 이 명상의 지혜 단계에서 다 합쳐보면은 무상고 무아에 관계되는 것 6가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수성한 통찰지. 그 다음 뭡니까? 앞에 우리 저 19장 있잖아요. 그 우리 도의청정에서 나온 그죠? 예실지견 있잖아요. 이 8가지가 해결됐다. 그럼 나머지 10가지는 저 뒤에 가면 나올 거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어떤 것은 통찰했고 어떤 것은 통찰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중에 설명할 거다. 우리 21장 이제 행도지견 청정에서죠. 절정에 이런 부분에 가면 이 또 윗바사나의 지혜를 갖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죠?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찰한 것에 관해서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물질과 정신의 명상 주제에 숙달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 앞에 88번 있잖아요. 88번, 89번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1번 88분, 89분 있죠,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88부분은 이와 같이 정신의 7가지로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됐죠? 네? 이번에도 똑같이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이 여기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뭡니까? 우리 이제 그 두 번째가 면서 본격적인 윗바산의 지혜로 뭡니까? 우리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즉 생멸의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읽으면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본 것 중에서 또 질문을 하시고 싶다든지 또 법원님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말씀을 하십시오.